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준비한 건강팟입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똑똑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가 좋지 않거나 이가 없으신 분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치과 의사 김영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사업국장 김형성입니다. 네, 저는 말로만 이렇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임플란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잘 아실 텐데요. 어떤 이유 뭐 치아가 썩어서든 아니면 잇몸이 나빠서든 그래서 치아를 뽑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이가 썩어서 머리 부분만 없어진 게 아니고 전체 뿌리까지 다 발치를 해서 없게 되면 이제 그 상실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치아를 이제 다시 만들어줄 때 뿌리 부분에 이제 인공적인 나사를 만들어서 뿌리 부분에 있는 그 치조골에 구멍을 뚫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임플란트 픽스처라고 하는 그 금속 부분이 뿌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것과 연결된 치아 머리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 부분, 크라운 부분을 이제 따로 만들어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이 전체를 가리켜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죠. 가짜 이빨을 심어주는 거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뿌리 부분에 나사를 심어주고 여기에다가 치아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임플란트라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이빨은 재료가 뭔가요? 들어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티타늄 합금이라고 해서요. 이제 생체 적합성이 높은, 그래서 뼈 속에 이제 금속이 묻어 있는다 하더라도 뭐 어떤 뭐 특이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뼈와 함께 유착이 되어 있는 재료예요. 우연히 발견된 재료인데, 옛날에는 원래 정형외과에서 팔 부러지거나 이러면 수술을 해서 이제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박아서 뼈를 이제 연결시키는 수술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나사가 제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뼈랑 그냥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치아에 이용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한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처음 개발한 게 임플란트라는 재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요즘 많이 보편화된 것 같긴 해요.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서 이가 상해서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치과에서도 많이 권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그럼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인가요? 중요한 건 치아를 뽑아야 되는가 아닌가의 순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치아를 뽑아서 이가 없게 되었을 때는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양쪽에 이가 하나가 없고 양쪽에 치아가 남아 있을 경우, 과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수복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 자연치를 일부러 껍질 부분을 깎아내고 금이나 이런 재료로 치아를 씌우면서 상실될 부위에다가 이제 다리를 놓아서 브릿지를 놓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 자연치를 손상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장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내부가 다시 이제 충치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었고, 지금 한 4, 50년 정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술식이어서 방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튼 가짜 이빨을 만들어서 이의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비싸긴 할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100만 원도 있고 또 최대로 300만 원짜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금이라도 넣은 걸까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 뭐 재료 자체가 뭐 고가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 임플란트 자체는 그 급여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2개의 임플란트까지만 급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가격이 아마 한 40인가 그 정도 되고, 그 절반이 이제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격을 봐서도 그렇고 한 그 정도 앞뒤에서 대부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찾아본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이 한 300만 원 거의 가까이 되는 곳이 있고, 가장 저렴한 곳은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인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게 그 시장에 맡겨진,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해주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 맡겨진 가격이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고가의 부분에서 어떤 제가 이제 그냥 예상만 해보면 고가로 하는 곳은 그런 환자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덜 하겠죠. 덜 한 만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서비스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다. 이런 뭐 전략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유명하신 교수님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명망가들이 함께 좀 이제 일종의 프리미엄을 가미한 치료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를 매식을 해주는 곳은 쉽게 말하면 박리담회를 목표로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적절한 지점을 찾아서 잘하면서 저렴한 곳을 찾아서 그런 치수를 받고 싶은 게 이제 환자분들의 입장이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환자라도 그런 치과를 찾아내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인 건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최저 가격과 최고 차이가 거의 23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선생님도 좋은 치과를 찾기가 어려운 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딜 가야 되나요? 어쨌든 임플란트를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건 그동안 관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치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까지 관리를 못 받은 걸 이제 와서 후회해 봐야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속만 상한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치과를 가야 될지 선택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원인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를 뭐 다 빼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최대한 빼지 않으려고 노력하려는 치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과정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 어르신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주병이 심하게 될 만큼의 어떤 스트레스가 많았건 아니면 관리를 너무 안 했건 돈이 없었건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이 없었던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의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양치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든가 뭐 불소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서 당신의 문제는 원인이 이것이니 우선 원인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지내는 것을 차단을 시키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들어가야 이제 나머지 임플란트를 2번, 3번씩 수술하는 경우가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고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돼. 내가 뭘 어쩌면 되겠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해보세요 라기보다는 그러면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어르신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묻고 조언을 해드리고 앞으로 나랑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친근한 병원을 저희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님은 지금 틀니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틀니가 아닌 임플란트를 하러 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친근한 병원을 찾아서 가서 어떻게 해야 적당한 가격으로 임플란트 가격을 협상할 수 있을까요? 협상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어르신 같은 경우면 나이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2개가 급여가 되는데 무치약일 경우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가 한 개도 없으면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건강보험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두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그런 치과 찾기 어렵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진짜로 임플란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동안 다녔던 치과인 경우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그만큼 받아왔었고 그렇게 해서 발치를 하게 됐을 때 보니까 여기는 다른 곳보다 비싸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신고 와야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후 과정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치료들을 계속 이어서 받으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아파서 병원에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치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빨리 주치의 제도, 뭐 공공병원의 확충, 또 나가면 또 무상의료까지 영국처럼 또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충치 치료에 이어 이번 주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